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 뭐 헛소리들 하는데 그거 제가 깰 논리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저쪽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를 고소하세요. CBS에 책임 묻지 말고. 알겠습니다. 누구를 갖다 여기 앉혀놔도 제 증거와 논리에 허점이 없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가 없어. 한마디로 고발 문자 보셨잖아요. 네네. 주진우 위원장 이번 주에 무슨 정당법 얘기하셨어요. 그 뭐 선별 중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주진우 의원도. 왜냐하면 이거 섣부르게 고발했다가 정말 가족 명의가 수사 단계로 확인이 되면 다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고죄에 바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주진우 의원이 누구를 고발하나 안 하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어제 오늘 국민의힘의 청년 당원들과 또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던 그 자유한국당 오상종 대표님 이런 분들이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에 대해서도 다 고소장 넣었어요. 제가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진은정, 진형구, 최영옥, 허수옥, 한지윤 제가 이 이름들을 왜 이렇게 줄줄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특이한 동명이인이 나오기 매우 어려운 이름들로 당원 게시판에서 여론을 조작한 사람들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에 의한 업무 방해, 뭐 증거인멸 이런 혐의로 고발장이 다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원이 고발 안 해도 이거는 경찰 강제 수사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국민의힘에 서버 건들지 마라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서버 건들면 다 깜빵이에요. 이건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 그래서 경찰 공문이 나갔다는 건 경찰이 수사를 빠르게 하겠다는 뜻이고 또 수사에 대한 의지도 매우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김기현 대표가 올린 입장문의 핵심인데 페이스북에 왜 한동훈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당원 명부와 주요 기록들을 경찰에다 넘겨주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냐. 알아서 먼저 밝히면 우리 안에 얘기니까 다 정리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이거 못 밝히니까 한동훈 한 사람과 그 가족들 때문에 80만 당원 데이터가 잘못하면 압수되고 그렇죠. 피해를 보고 망신을 당해야 되냐. 그렇죠. 만약에 경찰이 서버 뜯겠다고 국민의힘 당사로 들어오면 그 장면이 중계될 거고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국민의힘 이미지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냥 한동훈이란 이름 73년생 아닌 거는 그러면 개인정보법이랑 정당법 위반인데 어떻게 봤어요? 주진우 의원 말대로라면 이미 그러면은 정당법을 위반한 거네요. 자백인가요? 맞잖아요. 그럼 한동훈 명의의 개인정보를 봤으면 진은정 명의나 진영구 명의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본다는 그 게 물음표예요 지금 아직도. 사실. 말이 안 되죠. 8명의 한동훈. 그러니까 73년생은 아니다. 네. 하는데 그러려면 그 8명이 73년생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다 봤다는 그리고 거잖아요.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당원 정당법 24조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아주 바보로 알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당황해서 이게 앞뒤가 맞나 안 맞나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고 제가 장담하는데 친한계 대부분 최측근 핵심 몇 명만 제외하면 본인들도 이거 가족이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걸 차마 못 물어보는 거죠. 한동훈 대표한테. 왜냐? 혹시 물어봤다가 찍힐까 봐.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찌릿하고 이게 찍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 뭐 사설 신문 올리면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헛소리들 하는데 그거 제가 깰 논리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그럼 판넬 한번 보시죠. 자, 심화 수업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이게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예요? 네, 맞아요. 올리셨는데 요 판넬을 먼저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보시면 이 처음에 등장한 인물은 최영옥이에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 장모예요. 그리고 진은정 변호사 모친이에요. 실명을 이제 다 얘기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전 이미 다 깠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를 고소하세요. CBS에 책임 묻지 말고. 알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나오죠 하면 위에 나오죠. 위에 나오니까 제가 요거 판넬을 내릴게요. 최땡땡도 아니고 그냥 최영옥 씨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영옥이 먼저 활동했다는 것도 진은정 변호사가 몸통인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예요. 자기 이름으로 처음에 하긴 뭐하니까 제일 가까운 자기 엄마 걸로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추론하자면. 근데 저 때는 1인 3개 제한이 없으니까 막 폭주를 해요. 보면 대폭주 막 이런 거 있죠. 9월 1일 기준으로 9월 10일 전에. 네, 9월 10일 기준으로 그 게시판에 당원들이 너무 폭주하니까 하루에 글을 쓸 수 있는 개수를 3개로 제한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는 무한대였죠. 그 전에는 최영옥의 폭주 타임입니다. 하루에 왜냐하면 제한이 없으니까 많을 때는 막 50개 가까이도 해요. 막 그러다가 놀랍게도 9월 10일이 게시글이 1인 3개 제한으로 바뀐 날이에요. 근데 저 때 왜 바뀌었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인에 대한 도배나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한 사람은 하루에 3개만 남기세요. 그러니까 저 9월 10일부터 갑자기 최영옥 외
허수옥, 진영구, 진은정, 한지윤이 등장돼요. 그러면서 이제 스프레드 시켜야 되는 왜냐하면 한 사람당 3개밖에 안 되니까 여론을 만들려면 그래도 하루에 10개, 20개는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도 명의가 필요해진 거죠. 가족 명의가. 근데 9월 10일에는 한동훈의 딸과 이름이 같은 한지윤과 한동훈 모친과 이름이 같은 허수옥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1호타로. 그렇죠. 아직까지 동명이인이에요. 모르니까. 근데 이 두 명이 하필이면 딸과 엄마와 이름이 같은데 동시에 같은 날 등장했다. 첫 게시글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영구, 진은정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악질정이냐. 여기서 남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 이게 몸통이 제가 주장하는 대로 진은정 변호사라 치면 자기네 진씨 거는 맨 마지막에 나와. 그러니까 조금 먼 사람들. 그러니까 병풍인 사람들은 특이성치가 아닌. 그러니까 등장 시점이 최용옥 먼저 하다가 한지윤, 허수옥 먼저 9월 10일에 동일 등판하고 이게 같은 날 첫 글 올릴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이 동명이인이라 치면. 그래서 번개 맞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9월 이제 중하순에 등장하는 게 진영구, 진은정이에요. 그러니까 진 씨라는 성이 특이성인 건 아니까. 그리고 실제 자기 이름과 이 장인인 진영구의 이름은 많이 알려졌으니까 이걸 아꼈다가 마지막에 쓴 거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특이성 씨인 진 씨, 진영구, 진은정으로는 지금 이 한핵관들이 말하는 기사, 사설, 칼럼, 대통령 비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주가 돼요. 물론 개인적인 좀 부분도 무미건조하고. 예. 근데 정말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싶은 감정 배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동료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찬양과 미화. 한동훈이 보수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런 글이 믿을 있죠. 건 한동훈밖에 없다. 이런 거는 흔한 성씨인 최용옥, 한지윤, 허수옥으로 해요. 비교적 진 씨처럼 특정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교묘하고 악의적으로 자기가 진 씨니까 진 씨성은 뒤로 등장시키고 사설 위주로 하고 이래서 제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진은정 변호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추론이 된다. 분석하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공사 치고 들어왔네요. 약간.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또 하나 결정적 있습니다. 증거예요. 이게 페이스북에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그래도 판넬을 가져왔으니까 좀 성의상 한번 이렇게 이제 판넬도 좀 띄워주세요. 한번 흔들면서. 이거 이제 다 앞으로 TV 인터뷰에 다 들고 나갈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 질문기에서 처음이에요. 훌륭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자료 화면 띄워주시면 이 5명의 이름이 다 1분 간격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 추론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죠. 근데 친한계는 설마 가족이 그랬겠느냐? 증거가 아니에요. 그냥 인상 비평인 거고 그쵸. 방어가 안 되는 거고 어떻게 이 특이한 성씨인 5명이 다 동명이인인 것도 말도 안 되는 확률인데 이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시간대가 이렇게 다 일치하냐? 한 명은 거제에서 한 명은 부산에서 한 명은 광주에서 한 명은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동명이인들이 저 시간에 특정 시간에 접속해서 1분 단위로 바바박 올렸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확률이고 그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11시 40분에 이걸 했을 리도 없고 결국은 가족 중에 특정인 또는 외부의 댓글팀이 가족 명의로 이 작업을 했다는 건데 저는 가족 내부의 소행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글을 올리는 패턴과 이 아이디들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진 씨에 대해서만큼 되게 방어적이었던 거 제일 늦게 나오고 이거는 또 양가 부모님의 이 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진은정 변호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이 진은정이 몸통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한 게 아니라 지난주부터. 몸통이 가능성이 높다. 몸통이다라고도 박았어요 그냥. 난 이제 드루킥 의혹이라고도 안 해. 한가족 드루킥 사건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한동훈 대표가 내가 이렇게 나서면 자기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장해찬 아니다. 내가 너 고소해서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우리가 아는 한동훈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근데 이런 방구를 안 해. 오늘도 백불 안 하고 도망쳤어 아침에. 인요한 최고위원 행사 갔다가 기자들이 따라 붙을까봐 그 이렇게 주랭랑 치는 게 다 짤방이 돌아요 지금. 그 백불 좋아하는 양반이 왜 백불을 안 해 일주일째. 그러니까 이제 미치겠으니까 패북만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근질근질하니까. 그 이재명 패북. 그리고 보수 종편에다 전화해서 전화로 단독 주고. 근데 저는 뭐 채널A, 티조 다 통화해서 이재명 재판에 대한 전화 단독 받았는데 그거 좋아. 그럼 끝날 때 기자 정신이 있으면 그죠. 아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죠. 가족한테 확인해 보셨어요라고 그죠. 물어봐야 되는 게 기자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1차 열변을 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바로 심화과정 한번 갈게요. 그 아까 날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는 또 이제 우리 장치고님이 좋은 자료를 주셔서 저도 이제 비대위결에서 이게 받았는데 저희 안 키워주구나. 저 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제가 요일별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네. 자, 또 질문 기자가 이게 보통 23시 그러니까 밤 11시에는 보통 무슨 요일이 올라오냐면 네.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패턴이 있어요. 네. 평일에는 네. 그 월요일, 수요일 이럴 때 있잖아요. 네. 뭐 23시 19분, 네. 그러니까 밤 11시 19분 네. 또는 막 11시 20분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네. 그리고 10월 14일 월요일도 막 11시 네.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가 이게 특징이 뭐냐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네. 토요일이 되면 시간이 바뀝니다. 낮에 네. 올리는구나. 그렇죠. 토요일에는 밤 11시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자료에서 네. 저녁이 아니라 낮 시간대에 올린 날이 네. 10월 26일과 10월 26일. 11월 1일인데 네, 10월 일요일이에요. 10월 26일은 일요일입니다. 10월 26일은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 네. 10월 26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26일. 네, 10월 26일. 토요일. 그리고 맞아요. 11월 1일은 금요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에는 저녁이나 늦은 시간대에 그죠. 올리고 주말에는 낮 시간대에 올리고. 네, 묘하죠. 네. 묘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저는 이거는 약간 인간 드루킹이라고 만약 했다면 매크로는 아니다. 매크로를 이렇게 잡아놓지 않아요. 그렇죠. 매크로는 일정 시간에 그 손대는 게 더 귀찮아요. 맞아. 그래서 일정 시간에 쫙 나가야 되는데 이게 했다면 인간 드루킹일 수밖에 없는 게 생체 시간 리듬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주말에는 12시 6분 10월 26일 네, 네. 보시면 그리고 11월 2일 토요일 날 밤 8시 44분 토요일 날 딱 넷플릭스 한번 보고 딱 집에서 저녁 먹고 자 댓글 작업 한번 할까? 오늘 참 댓글하기 좋은 날이네 이런 느낌. 상대적으로 바쁜 평일에는 11시 때가 또 많고 그렇죠. 11시에 네, 그럼 일과를 업무를 다 해야 마치고 되니까. 자기 네. 전에 네. 예를 오늘의 들면 할당량을 채워보자. 그렇죠. 네. 뭐 진은정 변호사랑 뭐 김현장 다녀와서 이제 퇴근할 시간이죠. 예를 들면 그 맞다면 그렇죠. 예, 네. 뭐 그런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네. 그리고 이렇게 시간대가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 명이 여러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그렇죠, 쓰고 그렇죠. 로그인해서 썼으면 접속 IP 위치가 거의 동일할 거거든요. 그게 당 서버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IP 공개하면 돼요. 음. 예를 들어 이 접속 IP가 동일한 장소면 그거 한 사람이 진짜 작업 다 한 거고 그렇죠. 이게 여러 군데 퍼져 있으면 한 명이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한 게 그죠. 되는 건데 네. 이거는 100% 시간대로 봤을 때는 IP만 공개해도 네. 특정 지역 IP가 쭈르륵 잡힐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자료 요거는 제가 아직 페북에는 공개 안 한 겁니다. 이거 역시나 비데이 갤러리에서 만들어 주신 건데 이게 한동훈 대표 가족 동명이인들이 자 한번 보시죠. 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네, 올린 복붙.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타도 똑같아요. 복사됐다. 네. 쉼표도 똑같이. 여기 쭉 나오는데 좀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예를 들면 모친 허수옥이 9월 16일에 올린 글이 딸 한지윤이 9월 17일에 올립니다. 근데 이게 보수는 그나마 한동훈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수옥이 21일에 올린 글이 9월, 한지윤이 9월 25일에 올려요. 그럼 약간 텀을 두네요. 예, 보수는 빨리 한동훈을 내세워서 재편해야 한다. 허수옥 최영옥 같은 경우는 10월 20일에 똑같이 올리지만 한 시차를 좀 둬요. 밤 12시와 저녁 7시로. 그러네요. 예, 보수 정당에서 뭐 김건희 여사 비난하는 내용. 10월 13일에는 또 허수옥 한지윤. 주로 허수옥 한지윤의 글들이 많이 겹쳐요. 이 한동훈 대표 모친과 한동훈 대표 딸.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모친과 딸이 동명이인인데 똑같은 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게시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모와 딸도 겹치는 내용이 있고 장모와 모친도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진은정, 진영구는 사설 칼럼들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자주 겹치고요. 요런 증거들이 나오면 이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했다는 건 그냥 그대로 본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놨던 걸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는 거거든요. 복사 붙여놓기. 네. 이거 어떻게 변명합니까? 제가 사실 우리 장치관이 부를 때마다 도전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도전하기 너무 빡세네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제작진에서도 뭔가 반론도 좀 해라. 반박을 해라. 네. 근데 누구를 갖다 여기 앉혀놔도 제 증거와 논리에 허점이 없기 때문에 네. 반박을 할 수가 없어. 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정치적인 평가를 지금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지지자들이 만든 증거 가지고 그냥 팩트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한동훈 좋아요 나빠요 이야기가 네, 아니라 그쵸. 이런 확률이 대체 얼마나 일어나느냐. 아니 저도 뭐 좀 궁색하게 한데
힘드네요. 힘드는데. 없어. 아니 제가 뭐 친한 김에 고발해 이거밖에 못 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법정 가서 한번 까보자. 아니, 그래서 고발이 들어갔잖아요. 예. 우리 당 청년 이제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과 예. 또 오상종 단장님 이런 분들이 한동훈 계정뿐만이 아니라 예. 이 가족 5인 계정에 대한 고발도 접수가 됐고 이건 그러면 이제 이 수사가 국민의힘 단계 관련된 수사가 세 갈래예요. 일단 첫 번째 세 갈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글. 아 있었죠. 네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죠. 그죠. 두 번째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비난한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들 명의로 이렇게 업무 방해하듯이 이 정치적인 글로 여론 조작한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세 개는 서버 한 번 가져올 때 어차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큐에. 한 번에 압색으로. 그렇죠. 이걸 뭐 세 번 하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아마 경찰이 각자 고발장하고 조사하고 빌드업을 하면 이거를 또 정당 압수수색을 한 번 했다가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하는 그쵸. 것도 부담스럽기 부담스럽죠. 때문에 아마 한 큐에 하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글은 다 지웠어요. 그리고 요 날짜를 주목해야 되는 게 11월 4일 11월 4일 밤 11시 50분경이 맞아요. 이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글을 남긴 시간대입니다. 맞아요. 왜냐? 근데 11월 5일에 의혹이 터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최영욱은 11월 4일 밤 11시 49분, 진영군은 11시 50분, 한지훈 11시 50분, 허수옥 11시 51분, 진은정 11시 53분. 이때 마지막으로 글을 남기고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립니다. 아 맞습니다.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남겼던 글들도 다 삭제가 됐어. 아 그러면 캥기는 게 있는 게 아니면 이 사람들 글이 사라지거나 이 사람들이 계속 글을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 중에 하나라도 이거 지금 전 국민이 아는 이슈가 됐는데 어디 여행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진짜 5명이 다 예. 아니 이렇게 또 우리, 가족 여행을 간 건가요? 예, 우리 겨울에는 또 호주로 한 번씩 놀러 가고. 그 5명이 같이 호주 갔어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진 시점과 예. 글을 삭제했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오히려 빼박친 거죠. 그렇지만 서버는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버 날라갔을까봐 갈릴까봐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당직자들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